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의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산재단의 점유관리, 영업이 계속과 관련돼서 한번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파산관제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세무자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고 486, 채권자 집행은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489조에. 그러니까 구파산법에서는 2015년까지죠. 2016년 3월 30일까지 시행되던 구파산법에서는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여부가 제1회 채권자 집회의 필요적 결의사항이었으므로 법원은 제1회 채권자 집회의 기일까지만 임시로 영업 계속을 허가하고 채권자 집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통합도산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통합도산법은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여부를 채권자 집회의 임의적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서울회생법원의 실무는 법원이 파산관제인 신청에 따라 영업의 계속을 허가하고 채권자 집회에서는 따로 파산관제인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여부에 대한 제한 및 의견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영업의 계속은 파산 선고를 전제로 하여 파산재단을 유리하게 한가하게 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일정한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 영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단기간에 확실한 이익을 얻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한해서 허용됩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하합 121 10년 전 사건이네요. 주식회사 프리첼에서는 영업이 폐지될 경우 사용자들의 이탈과 대규모 환급사태 발생이 우려되고 유료 사용자들이 데이터베이스와 그에 따른 수익구조를 적절한 시장가에 매각해야 할 필요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파산 선고 후인 2011년 3월경부터 전체 사업의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2011년 11월경까지 영업의 계속을 허가한 바 있다. 이 프리첼 많이 들어봤죠? 프리첼 이게 아마 뭐 옛날에 그 싸이월드 뭐 이런 그쵸?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니었나 뭔데 프리첼 뭐 카카오 같은 거. 파산관제인은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의 자산 및 영업활동의 상황을 파악하여 파산 선고 시까지 채무자의 영업이 유지되고 있다면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영업의 계속 여부에 대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문제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몇 건 신청을 해봤는데요. 공교롭게도 이건 대부분 다 죽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을 안 하고 신청해서 뭐 이런 게 문제되지는 않았는데 요거를 잘 알아두면 간혹 이게 필요한 사건도 있겠죠. 양도하는 경우, 그러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이 계속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첫째, 파산 선고가 되더라도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영업 또는 타인의 시설 내에서 영업을 할 권리를 유지한 채 한가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영업권의 한가에 유리함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년 하합 78 사건 동아상훈 주식회사에서 파산 선고로 영업을 중단할 경우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면허권이 매각이 어렵거나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점을 고려하여 그 면허권 및 차량 등을 매각할 때까지 택시 운송업의 계속을 허가하였다. 이 상훈이 들어가는 게 주로 택시 회사거든요. 그럼 이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면허권 이걸 누군가 산다고 하면 영업을 일체로서 넘기기 때문에 영업을 계속 하는 게 유리하죠. 적당한 가격을 받으려면. 둘째, 채무자가 렌탈 회사인 경우 렌탈 물건을 즉시 회수하는 것이 곤란하고 이를 회수하여도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는 것이 어려울 때 예컨대 건물에 부착된 엘리베이터 등에는 계약기간이 종료 시까지 영업을 계속하여 렌탈 계약이 종료한 후 렌탈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렌탈 물건이 이용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물론 영업은 기존 렌탈 계약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됩니다. 셋째, 채무자가 제조업자 또는 공사 수급인의 경우 이미 착수한 제조 또는 공사를 중단한 채 방치하면 무가치한 물건이지만 그대로 계속 제조 또는 공사를 진행하여 완성한 후 매각하면 그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때는 영업을 계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9. 각주 그 사건은 2016 하하 94 주식회사 다운나라에서 채무자가 파산 선고 당시 거래처에 제품 공급할 것을 전제로 제품 생산이나 원료 등을 상당 부분 구입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품 공급을 통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잔여 물량을 거래처에 공급할 때까지 영업 계속을 허가하였다고 합니다.
주로 건설회사가 파산한 경우 진행 중이던 공사의 처리에 관하여 문제가 되는데, 이때 법원은 잔여 공사 현장 중 공사가 상당 부분 완료되어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파산재단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 공사의 계속을 허가합니다. 각주 20 볼까요? 서울회생법원 2014 하합 63 벽상건설 사건에서 파산관제인은 파산 선고 무렵까지 공사가 진행 중이던 30여 개의 공사 현장 중 공사를 계속할 경우 영업이익을 통하여 파산재단의 확충에 확실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위험이 비교적 적은 현장과 사업수지상 손실이 예상되거나 파산재단이 운영하기에는 공사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공사 현장을 구분하여 파산재단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에 관하여만 영업의 계속을 허가하였다. 이 건설회사죠.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되, 여기죠. 파산 선고 당시 공사 진척도가 낮은 것은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이미 진행된 부분을 포함하여 공사비를 정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사의 완료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지연되어 법원 허가 시 예상과는 달리 영업이 장기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과감하게 시한을 정하여 그 시한까지 완료되지 않은 것은 모두 공사를 중지하고 중지한 채로 공사비를 정산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영업양도의 방법으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492조 제3호죠. 영업양도가 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하도록 허가합니다. 자주 문제되는 것은 공장을 매각하는 경우인데, 공장 가동을 중지하면 기계가 노후화되고 거래처 및 생산직 근로자의 이탈 등으로 매각시 가치가 급격히 하락한다는 이유로 매각시까지 영업을 계속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1번 볼까요? 중앙지방법원 2017 하합 9 사건 스탠다드 펌 주식회사에서 공장의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공장 매각시까지 영업을 계속 허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되 공장 가동으로 인한 막대한 제조 경비, 판매 관리비 등을 파산재단이 부담하게 되므로 공장 운영으로 인한 예상 수익에 비춰볼 때 자금 수지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영업 계속을 허가해야 합니다. 공장 운영으로 인한 이익은 어느 정도 예상되나 파산재단이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영업 계속을 허가할 수 없는 경우, 파산 선고된 채무자의 기존 근로자들이 법인을 신설하여 공장을 매각시까지 임차 운영하겠다고 요청하여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료 수입은 발생하지만 공장을 장악한 근로자들이 조속한 한가를 방해하거나 매각시 자신들 내지 자신들과 연결된 매수인이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다른 매수 희망자의 접근을 방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허가하는 경우 발생 가능한 손해에 대비한 보증금, 담보 등 대비책을 충분히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22번. 이러한 공장 임대를 허가한 사례는 중앙지방법원 2005 하합 15 텔슨전자 주식회사, 중앙지방법원 2006 하합 15 사건 주식회사 태흥실업. 벌써 한 15년 전 사건이네요. 최근에는 없나 봅니다. 다섯 번째, 시행사가 미분양 부동산에 대해 임대사업을 하였던 경우 파산 선고 후에도 건물의 한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임대사업을 계속하도록 허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가급적 임대기간은 단기간으로 정하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그 밖에 입원 환자가 다수 있는 병원이나 지역거점 병원으로 응급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병원 등과 같이 영업을 중단하면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경우에도 파산자들이 확실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시한을 정하여 영업의 계속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하합 70 사건, 70 사건, 의료법인 제1성심의료재단에서 입원 환자가 많고 채무자가 운영한 병원이 지역 거점 병원으로 응급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병원 부지 및 건물 매각 시 가치 하락을 방지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 계속을 허가하였다. 영업이 계속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 경우는 볼까요? 채무자의 기존 종업원이 사업장을 점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파산관제인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영업을 계속할 여지가 없습니다. 채권자 집회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결의되었다고 해도 그 결의는 집행을 금지해야 됩니다. 계속하려는 영업 자체가 위법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4 볼까요? 목적사업에 위법한 경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수적 사업에 관하여 영업 계속을 허가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다. 참고로 서울회생법원 2012 하합 170 사건, 전국 교수 공지에서 비영리 비법인 사단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후에 일부 채권자가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채무자의 목적사업,
채무자의 정관이 정한 부동산 임대, 해외 투자 등의 방법으로 투자의 이득을 본 회원들에게 배분하여주는 방식 공제사업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금지되는 사업이므로 회생 절차를 통해 계속 수행할 수 없고, 채무자의 수익사업도 정관이 정한 목적사업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것이므로 부수적인 수입사업이 부동산 임대사업도 역시 계속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회생 절차 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영업 자체가 위법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단계라는 얘기죠. 유사수신행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석, 골동품, 회화 등의 고가품의 판매업은 일괄 매각보다는 소매에 의하는 쪽이 고가 매각이 가능하지만 환가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영업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골프장, 콘도 등의 회원제 회사가 파산한 경우에도 파산관제인은 경영 전문가가 아니고 운전자금이 차입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원의 시설 이용권은 파산 채권이므로 이른바 회원 대우를 해줄 수 없고, 영업을 종료할 시기 결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회원, 골프 회원권. 영업 계속 허가 시 주의점.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단 채권이 증가해 있죠. 영업을 계속하면 인건비, 사무실과 공장의 운영비, 원자재의 구입비, 판매비 등의 비용이 들고 이들은 모두 재단 채권입니다. 473조 3475에 의해서 특히 파산 선고를 받고 나면 종전과 같은 정도의 신용도를 유지할 수 없어서 예컨대 건설공사의 경우 하자 보증 보험 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어 현금으로 하자 보증금을 예치해야 된다든지. 26. 건설공사의 경우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공사가 완료된 경우 약정공사 등에서 하자보증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매출채권의 채무자들이 대금 지불을 거부하거나 지체한다든지 하여 매출채권의 해소에 어려움이 생기고, 근로자들이 수시로 이직을 하거나 근무기간의 해이로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등 여러가지 제약 요소들이 잠재 있기 때문에 재단채권의 증대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영업을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에 대해 해고와 보조인으로서의 고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연히 종전의 근로자를 그대로 고용하는 경우 이들이 가지는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 재단채권이 많이 늘어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후일 해고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영의 전문가가 아닌 파산관제인이 정상적인 회사가 아닌 파산 선고된 회사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도 아니죠. 특히 채무자를 주인 없는 회사로 인식한 일부 근로자의 횡령, 영업비율이 노출 등 부정행위나 파산재단의 감소, 영업계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 특히 건설회사의 경우 공사 관련 민원이 매우 많죠. 보조인과의 근로관계 생길 수 있는 분쟁, 파산관제인이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위원회에 고발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파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죠. 따라서 법원은 파산관제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잘 고려했는지를 확인하고 다액의 재단채권 발생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차입에 의한 경영은 매우 곤란할 것이므로 현금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인건비 등의 비용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지, 특히 영업을 전담시킬 만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며 격리 및 업무 점검 체계를 사전에 확보하고 임치금 계좌 중 업무 계속용의 계좌를 별도로 개설할 것을 지시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업의 계속을 허가한 후에는 수시로 법원에 주요 현안을 보고하고 가급적 매월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일단 영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허가를 하더라도 파산관제인에게 실제로 영업을 계속한 결과 영업 계속이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는 지체 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중단하고 영업자산은 영업을 중단한 채로 매각하도록 결단을 내리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이 영업이 계속을 허가할 경우에는 계속할 영업의 범위를 특정하거나 영업 계속 기간을 설정하여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영업 계속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한편 파산관제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법 3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파산재단이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 492조 소정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하거나 임치금 반환을 청구하는 때에도 물론 그에 관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영업 계속 허가 후의 조치. 법원이 영업이 계속을 허가한 경우 파산관제인이 경영자 입장에서 종전의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종전의 근로자를 보조인으로 고용하는 경우 영업활동 분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단기간에 영업에 그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파산 선고 전 보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영업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재고 상품의 매각은 물론 새로운 상품의 구입도 가능하고 유익한 투자 설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산재단의 점유관리 중 영업
영업과 관련된 영업을 계속할 것인지 폐업을 할 것인지 어느 게 유리한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이후에 폐업 신고, 사업자 등록의 부활 등에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